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긴긴 이야기. 가위바위보 이런 거. 오케이. 채식 단계 공표를 볼 때는 난 지지야. 난 삐삐야. 난 예주야. 잠깐만. 우리가 채식을 시작하려고 할 때 채식 단계표를 보고 이제 채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도 채식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막 페스코라고 플렉시블 페스코테리언이라고 나를 불렀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실천을 하려고 했고 채식 한 끼 어플도 깔았다. 근데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페스코 옵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채식 한 끼에다가 제보를 했다. 근데 거기서 답변이, 그러니까 페스코까지만 되는 곳은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 근데 나중에 비건이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횟집도 페스코인 거야. 물살이 한 마리가 덜 소중하고 돼지 한 마리가 더 소중하고 이런 식으로 치환이 돼서 뭔가 생명의 귀중함을 비교하게 되는 잣대로서 나에게도 많이 이해가 됐던 것 같아. 내가 페스코를 시작했을 때 우리 집의 밥상에는 평소에 먹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살이들의 죽음이 많이 올려졌어. 너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해산물을 많이 먹어야 돼 라는 식의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조금 더 악영향을 끼쳐서 죽은 동물이라는 걸 어느 순간에 느낀 적이 있어, 국을 먹다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만두고 약간 허용을 하면서 비건 지향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의 경험이 있었는데, 삐삐가 말한 것처럼 단계 구분에 있어서 사실 종차별에 근간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일단 가장 쉽고 빠르게 접하는 단계가 페스코인데, 그 털이 있는 동물들과 물에 사는 동물들의 고통의 위계를 나누는 게 인간 기준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할 때 조금 허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에 갔을 때 두유로 변경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변경 안 하는 거지. 내가 락토 오브니까. 근데 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어차피 똑같이 도축되고 죽는 건 똑같기 때문에 착유하는 것과 알을 낳는 그 고통이 위계가 있는 게 아닌데, 우유나 계란은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비건 지향으로 접근을 해서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지, 너도 뭐 단계로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 딱히 그렇진 않아. 그냥 일단 채식을 해야겠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건 고기였고, 그 덩어리 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근데 그 단계를 보고 나서 좀 타협을 하게 됐어. 내가 가끔 계란이나 우유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엄청 죄책감을 가졌었는데, 그 스펙트럼을 보고 나서 나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괜찮구나 여기서 이거는 하면서 되게 타협하게 됐었고, 사실 채식 스펙트럼이란 게 그냥 순전히 인간을 위해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돼. 요즘은 근데 그 종차별의 하나의 산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단계별로 구분지어서 말하기보다는 그래서 비건 지향이라고 많이들 쓰는 것 같아요. 이 채식 피라미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무조건 페스코면은 달걀이랑 우유 다 체크돼 있어, 먹는다고. 근데 내가 비건 지향이고 내가 김치에 들어간 젓갈을 먹는 페스코 정도의 단계의 식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란이랑 우유를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것은 페스코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이미지랑 맞진 않는 거란 말이야. 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실천하는가를 봤을 때 개인의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동물권의 문제도 있을 것인데, 동물권과 환경, 그들의 생태계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우리가 살아갈 생태계를 걱정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해양 생명체를 먹는 것,
같이 얼마나 남획과 그 다음에 다른 쪽은 같이 잡게 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다른 어종들이랑 한 마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5마리를 죽이는 것 같단 말이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이름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 사람들이 채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도 생각돼. 처음 사람들한테 채식을 권유할 때 완전 비건이 되라 하면 이것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하고 되게 겁먹고 어려워하잖아. 덩어리 육고기만 끊는 것도 사실 완전한 비건 하나보다 여러 명의 비건 지향이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아. 완전한 비건을 실천하는 것이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정신적이나 경제적 역량에도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 완전 스트릭하게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왜 완전한 비건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덩어리 고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게 그 어떤 단계에 고착화되기보다는 고기와 생명체를 먹는 것을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비건 운동에서도 교차성을 고려를 하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강제 철거당하는 현장에도 연대를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또 물살이들의 어떤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교차성이 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교차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완벽한 비건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관념에서 좀 벗어났던 것 같아. 초반에 앵그리 비건 시절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는 지지 말처럼 완전 완벽한 스트릭한 비건 한 명보다 조금 고기를 덜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 것이 훨씬 더 동물들이 덜 죽는 방법이잖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 채식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채식 단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채식 단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결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비건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계기도 그냥 사실 베지테리언은 땅에서 나는 것만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물 흐리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유도 먹냐 계란도 먹냐 그러면 해산물도 먹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비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건 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육식 사회에서 기반한 사고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하기 쉽다, 그것의 기능성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고 체계가 어디서 만들어져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육식 체계인 거지. 페스코 비건. 내가 알던 비건은 생선도 먹던데? 비건이세요? 완전 비건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념이 계속 혼동되는 거야,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페스코테리언, 락토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생명의 위계라든지 그런 것이 육식사회에서 공고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체계인 것 같고 비건들에게 계속 의심케 하는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괜찮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